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란 간단히 말하자면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서 국민의 의사와 주권을 존중해서 반영하는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되는 과정은 단순하지도 수월하지도 않고 적지 않은 희생이 따르지요. 한편 민주화되었다고 해서 지속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 민주주의 체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공정선거가 보장되어야 하고 거짓 기만과 선전선동에 속지 않는 철저한 시민의식에 대한 계몽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 스스로 지켜내야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러시아나 중국 또는 남미 국가들의 예를 볼 때에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민주화를 이루어냈지만 사악한 세력에 의해 악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독재 권위주의 체제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는 진보 좌파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소통하기 위해서 소위 좌파라고 하겠습니다. 소위 좌파 정권 하에서 전교조의 암약과 민노총의 폭력 운동이 묵인되어 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어 왔습니다. 민노총과 전교조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노조원들로부터 반강제적으로 수납한 노조비는 노조원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된 무자격 국회의원들이 자행하는 국회 독재로 인해서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군사 정권 하에서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한 폭력과 독재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군사 정권 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며 남한 내에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과 반국가 세력에 대해 탄압했던 것은 일부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에 필요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탄압 과정에 사실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탄압이라고 할 것도 없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보안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행 과정이나 수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종북 주사파 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국회 독재나 거짓 기만 선전 선동이나 검찰이나 공수처나 사법부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들을 볼 때에 군사 정권의 조치들은 오히려 그 때에 맞는 적절한 조치였던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당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애국 청년들과 시민들의 노력과 희생을 폄하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며 헌신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얻어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유가 수십 년 전부터 활약해온 종북 주사파 세력과 사회공산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자유를 마음껏 악용한 자들이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거나 국회 독재까지 자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은 언제든지 선한 의도를 가진 법이나 자유 등도
악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악한 사탄이 자유의지가 허락된 천국에서 무지한 천사들과 더불어 반역을 꾀했던 것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4050 세대가 좌경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4050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혜택을 온몸으로 받아온 계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세대는 주사파 교육 영향을 받았기에 좌경화되었고 김일성 일가의 정책에 대해 호감을 가질 정도로 세뇌가 된 세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발 북한 이탈 주민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싶을지. 50세대는 민주화 운동의 기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주화 운동이 폄하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지요. 그렇지만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거짓 기만 전술에 속아서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의식과 공로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고 기만하는 더불어당을 아무 비판 없이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깨어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많은데도 음모론이다, 가짜 뉴스다 매도하는 자들의 선전을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지해서야 되겠습니까? 공병호 박사 등이 밝힌 부정선거 증거들은 너무도 명백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행정부의 장관들과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장과 방통위원장 등 20여 명이 줄줄이 탄핵되어 손과 발이 다 잘린 상황에서 국회 독재를 막고 부정선거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선관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계엄을 위해서는 최소한 사단 병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7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폭력 없는 계엄령을 선포 시행한 것은 반국가 세력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내란죄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행한 정당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회는 종중 세력들을 부추겨 편법으로 내란죄를 씌워 탄핵 소추해서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켰지요. 그것도 모자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직권을 남용하게 하고 서부 법원 판사 차은경이 불법하게 체포영장을 발급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며 대통령을 모욕합니다. 이제는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검찰이 구속 기소한다고 합니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통령을 지켜야 할 검찰과 경찰이 오히려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도 여전히 더불어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것을 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죄인 문재인의 특활비는 97억이었는데 윤 대통령의 특활비 예산 82억은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애들 노는 것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당 양문석은 자신의 SNS 계정에 국민의 혈세가 김건희의 왕비놀이, 윤석열의 왕놀이에 한 푼도 쓰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올려놓았습니다. 문재인 부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적반하장 내로남불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요. 양문석과 같은 자들에게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게 아까운 것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 특활비를 제로로 만들고 검찰 특활비 제로, 마약 수사 등을 위한 경찰 특경비도 제로로 만들고
급감하고 있는 군부대 사관들, 즉 초급 간부의 수당 및 처후 개선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행정과 국방 예산을 제로로 만들거나 대폭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소위 좌파가 올린 댓글을 보니 유흥비나 쌈짓돈이나 여행 경비 등을 삭감한 것이니 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뇌를 당해도 어떻게 이렇게 당합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해외 여행 경비를 위한 특할비 예산도 삭감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 특할비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대놓고 행정부와 국민을 조롱하는 짓 아닙니까? 게다가 문재인이 망쳐놓은 원전 사업 복구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에 산림을 파괴하는 태양광 사업비는 늘렸습니다. 또한 원자력 등 R&D 예산을 90%나 삭감해서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국방 예산을 삭감해서 국방을 무력화시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 4조 6천억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적은 예산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국회의원 연봉은 1억 6천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진짜 제멋대로 아닙니까? 그러니 부정선거로 국회로 들어온 자들이 자행하는 독재를 대통령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행정 예산을 삭감해 행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해서 그 반대급부로 차기 정권을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는 일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독재자에게는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일당 독재가 수월하다는 것 아닙니까? 중국인 3명이 2년 이상 드론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해 500여 점을 자료로 저장해 놓았는데도 현행 법상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것은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국방 및 첨단 산업 기술과 시설에 대한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누구와 더불어 살겠다고 간첩법 개정을 반대합니까? 가장 큰 이익을 취할 국가는 중국과 북한 아닙니까? 간첩법 개정 반대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국회 독재를 휘두르고 있는 더불어당이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는 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질러가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본색이 점점 더 드러날 뿐이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국민들이 기만당했던 상황과는 180도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모함하는 말에 의하면 군사 정권에서 독재했다고 하는데 그 군사 정권이야말로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독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독재였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김일성 독재와 군사 정권 독재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제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미 종북주의자들과 사회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민낯이 국민들에게 다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 기만은 국민들의 분노에 화력을 더할 뿐입니다. 또 하나 그들의 치밀한 기만 전술의 예를 들자면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대선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선의로 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여론조사는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조기 대선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이재명의 대결 등 대선 후보군 중에서 이재명과 양자 대결할 경우에 지지도 결과를 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김문수 지지율이 이재명보다 높게 나왔으니 안심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일에 악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는 여론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마치 대통령의 내란죄를 전제하고 하는 사악한 짓 아닙니까? 이에 대해 사악한 자들의 기만전술을 잘 아는 김문수 장관은 윤 대통령의 복귀가 우선이다.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 업무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이미 그들의 사악한 짓을 간파하고 안타까워했는데 역시 김문수 장관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왜곡된 언론 보도 기만과 법원, 검찰의 불법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다면 그렇게 한 자들이 조기 대선을 탄핵 전에 여론조사한 대로 흘러가게 놔두지 않을 것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범죄 사실이 없으므로 탄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문과 변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증언과 증거들은 모두 다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헌재에서 법관들이 겁도 없이 그들의 편향된 정치 시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지라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자행한 탄핵 소추부터 원천 무효이므로 그 인용 또한 무효인 것입니다. 헌재의 법관들은 헌재 위에 국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4050 세대도 제발 시간을 내서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성이 있는 자라면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